현재 일본은 사상 최악의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긴급사태를 넘어 도시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고 이제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자 도쿄도는 일본인들을 절망하게 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겪어본 적이 없는 정도의 속도로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제어불능한 상황이며 재해 수준의 비상사태이다 라고 말이죠. 일본은 백신 접종률 꼴찌에서 준수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쿄도에서 이러한 분석이 나오자 급기야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공급난이 빚어지는 틈을 타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백신을 얻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 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기범들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수십 개 나라의 중앙지역 정부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화이자 등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불법 계약서를 들이밀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사기 단체들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한창 백신 공급난을 겪을 때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협상했다가 막판에 사기라는 점을 깨닫고 합의를 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가 거액의 백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제때 백신을 구하지 못했고 올림픽 감염 확산으로 단단히 화가 난 국내 여론이 더 안 좋아질까봐 국민들에게 백신을 가장한 다른 것을 주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단순 식염수를 투여하거나 아예 내용물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의 물접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 접종자들이 경계를 풀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더 많은 감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8,500명이 넘는 인원에게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가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독일 당국이 전원 재접종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백신 재고가 떨어진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두렵다는 이유로 2,500명에게 식염수를 주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에서도 간호사가 식염수를 주사했던 사례가 있었듯 백신에 대해 불신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백신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 내에서는 백신 자체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 있는 국내산 백신을 확보하여 숨통을 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일본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 5위권인 자칭 과학대국이자 한때 제약 강국이었는데 왜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 몇 가지 진단을 속속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고대로 말해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은 다른 신약보다 성공 확률이 떨어지고 운 좋게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개발 도중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때는 충분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 집단의 융통성 부족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특유의 느린 관료 문화가 있는 나라이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아서 속도전인 백신 개발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백신에 대한 불신도 일본이 뒤처진 원인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선 천연두 백신 등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후유증이 문제가 돼 소송이 잇따랐고 최근엔 홍역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백신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국민의 백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백신 자체 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 중인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연내 3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고
KM 바이오로직스는 불활화 방식을 이용한 백신일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일본인들은 열광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백신 개발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임상 3상 시험에 승인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발표에 따르면 임상 1 이상에서 건강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GBP510을 투여한 결과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투약군 전체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형성돼 중화항체 형성률 100%를 보였다는 것이 전해졌고, 세계보건기구가 확립한 국제표준의 평가법을 통해 측정한 수치에서 중화항체 유도 수준도 코로나 완치자의 혈청 패널보다 5에서 8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이 승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수입에만 의존하던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붕괴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이 백신 기술을 뺏은 것도 아닌데 과거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백신을 공유하던 일본의 제약 강국 이미지를 실추시켜버리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도쿄 올림픽 이후로 일본의 국제 위상이 한국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해당 사안에 관한 일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졌고 해외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다. 일본에 좋은 평가를 보내는 매체는 당연하게도 없다. 만약 한국의 백신이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이제 해외에서는 일본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워진다.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진 이유는 비교 대상이 일본이어서다. 일본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면서 제약 강국의 이미지마저 넘보려는 것인가? 당장 백신 개발을 멈추라고 촉구해야 한다. 아시아에선 일본이면 충분하다. 일본이 제약 강국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과거에야 전염병이 발발하면 일본이 전 세계를 구했지만 지금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제약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일본 스스로 버렸다. 일본이 올림픽으로 망신을 당하고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가장 중요한 백신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니 절망적이다. 한국의 백신 개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한 방역 모범국이다. 한국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역 모범국이라는 칭찬을 포기하기 싫을 것이다. 그렇다면 엄청 열심히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의 제약사 못지않은 효능을 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정말 이기적인 국가이다. 일본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는 없는 걸까? 지금껏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추월해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일본의 도움 때문이었다. 우리는 한국이 성장하라고 도와준 것이지 일본을 넘어서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다. 한국이 백신까지 개발하는 것은 일본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고 과거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다. 그저 한국의 백신 개발을 응원하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한국의 백신 개발이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 것인가? 코로나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백신을 확보하여 국가의 위기 상황을 넘겨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가 백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